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학년도 입시 변화와 그 다음에 준비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학계열에 관한 영상을 오래간만에 업로드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종전까지는 제가 이제 정시 컨설팅 또는 정시 컨설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 모집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영상을 계속 올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의학계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2021학년도 입시가 추가 모집이 진행이 되면서 다 끝났습니다. 자,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의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수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또 정시 또는 정시뿐만 아니라 추가 모집에 대한 부분들도 다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을 그때그때 조금씩 보시게 되어지면 입시의 변화 또는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서부터 입시가 시작이 되어지면 이제 제가 뭘 하게 되어지냐면 첫 번째는 의학 계열에 대한 전형 분석이라든가 합격 사례에 대한 분석들 쭉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진행이 되면 입시 컨설팅에 대한 거 자기소개서나 면접이라든가 수시 결과 그 다음에 정시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추가 모집 이런 1년 과정들이 쭉 진행이 되거든요. 하이퍼리뷰에서 이렇게 의대와 관련이 되어진 흔히 말해서 수능 그 다음에 수시에 대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 대한 대비 또는 정시 컨설팅 이런 모든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것은 뭐 학원의 영리활동과도 관련이 있긴 하겠죠. 당연히 그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보 전달을 위해서는 단지 우리가 모집 요강을 분석하고 일반적인 사실을 분석하는 걸 떠나서 실질적인 사례들을 가져야 되거든요. 경험의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접근성 있는 좀 더 효용적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그런 정보들을 보시는 분들에게 전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서부터 의학계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정보들을 올려드리게 될 거고 전년도의 합격 사례와 그 다음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입시의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분석하면서 좀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먼저 우리가 2022학년도 의학계열에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뿐만 아니라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시는 분들이나 2학년이신 분들 또는 현재 재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2022학년도 의학계열에 관심이 많은데 그 이유는 바로 첫 번째는 약대가 우리가 이제 2022학년도 약대를 선발하는데 약대가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선이냐 1473명 정도의 모집 인원 보통 대학으로 봤었을 때는 34개 정도 대학에서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그 대학과 그 다음에 모집 인원에서 정말 의학계열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죠. 의대에서 뽑는 인원이 2973명인데 약대에서 1473명 그러면 치대와 한의대를 합친 정도의 인원 숫자가 결국은 약대 선발이기 때문에 종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대는 희망을 하지만 사실은 치대나 한의대는 모집 대학 자체와 그 다음에 모집 인원 자체가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 방향에 있어서 약간의 혼란이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약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의학계열은 사실상 의대와 약대 둘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이 6,298명 상당히 많은 수의 모집 인원을 뽑고 있고 이 중에서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58.8%고 정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41.2%예요. 여전히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최초 선발 인원에 해당이 되는 거고 마지막 최종 선발 인원으로 가게 되어지면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사실상 55대 45 또는 뭐 50대 50 정도의 비율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의학계열의 거의 모든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사실상 충족할 수 있는 비율들이 일반적으로 한 35% 정도의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유로 해서 대학에서 모집 인원을 다 뽑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인원만큼이 정시로 이월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초의 선발 인원은 수시의 선발 인원이 58.8%지만 수시에서 선발되어지지 못한 만큼을 정시로 넘기게 되어지면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이 비슷한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자, 의대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2,973명이고요. 약대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1,473명 치대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631명 한의대는 724 수의대가 497명 정도를 선발을 합니다. 전형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27.9%,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26.8%, 논술 전형이 4.1%,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41.1%가 돼요. 아시는 것처럼 정시의 선발 비율이 늘어났지만 사실상 의학계열은 전년도하고 그렇게 비율 자체는 크진 않아요. 하지만 정시 선발이 늘어난다. 그러면 정시 선발이 늘어나니까 정시로 의대를 가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재수생들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수능 시험을 통해서 정시로 의대를 가야 되겠죠.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신 분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면 수시로 의대를 가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시로 의학계를 가려고 하셔야지 정시로 가려고 하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재수생의 비율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상승했죠. 2021학년도에 재수생의 비율이 29.9%인데 2022로 가게 되어지면 재수생의 비율이 30%를 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수생들 중에서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 삼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삼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재수를 했는데 대학 결정을 못하거나 대학에 실패를 해서 다시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의학 계열의 시장이 커지면서 결국은 삼수생이나 사수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재수해서 의대 간다가 아니에요. 왜? 나는 재수를 하지만 벌써 삼수나 사수를 하면서 의대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신 분들은 수시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수시와 정시의 비율들은 전체적으로 대학 입시가 우리가 수시 선발 비율이 77%,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한 23% 정도 비율이지만 전반적인 비율은 2024학년도까지 정시 선발 비율을 40%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잡아놨거든요. 하지만 그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60,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40% 정도 비율은 되겠지만 그 이상 정시 선발 비율이 확대되기는 좀 부담스러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체제를 아마 6대4 정도의 비율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시와 정시의 선발 비율이 약 6대4 정도 비율, 여기서 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비율까지 생각해보면 5대5 정도 비율이기 때문에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와 같은 수시 정시와 선발 비율은 2023, 2024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큰 변화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전형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증가 비율이 늘어나는, 선발 비율이 늘어나는 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는 거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은 줄었고, 논술은 4.1%이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좀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논술은 2023이 되거나 2024가 되어지면 모집 인원이 더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 그 다음에 수능 봐서 정시로 대학을 가는, 이렇게 입시를 구분해서 준비를 하시게 되어질 것 같고, 특히 우리가 이제 입시에서 수시 전형에서 늘어나는 전형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이 모집 인원이 확대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축소되고 있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강화에 대한 고교 사회화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축소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축소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결국은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에 따라서 입시의 유불리 또는 앞으로 어떤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늘어나는 전형이 바로 지역인재 전형이죠. 지역인재 전형은 대부분 확대되는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입시 변화에서 앞으로 인원이 확대되어지거나 모집 인원이 늘어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과 같은 고른기회, 이런 전형들이고, 축소되는 전형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 축소되기는 좀 어렵겠다. 이 정도 선에서 2023, 2024가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나 종합 전형을 준비하시게 될 것 같고,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 다 공통적으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체제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일반 대학과 의학 계열의 차이가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중앙대와 약대를 비교한다, 중앙대와 의대를 비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의대를 가려고 하다가 안 되면 중앙대를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중앙대 합격선과 의대 합격선에서의 학생부 교과 성적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단지 일반 대학과 의학 계열의 차이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뭐냐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되어지느냐 아느냐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과학적 역량이 일어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의과학적 역량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핵심이다. 일반 대학과 의학 계열의 차이는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두 번째는 의과학적 역량이 학생부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2022학년도는 의학 계열의 모집 인원이 확대되고 건국대 글로컬이 40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약대 선발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전체적으로 정시의 선발이 늘어난다는 점 등등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2022학년도 의대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고, 2023이나 2024학년도에 의학 계열에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시거나 고등학교 2학년이 되시는 분들은 다시 말해서 전 선배들의 실패의 사례를 따라가지 않으시려면, 다시 말해서 성공 사례를 이어가시기 위해서는 입시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2021에서 22로 가는 과정에서 입시 변화가 정말 심했거든요. 심할 거고, 특히 2021에서 21학년도, 이제 2020학년도 입시가 다 끝났어요. 그렇죠? 다 끝나고 이제 추가 모집 발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2021학년도 정말 입시 변화가 많았어요. 수시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뭐 브라인드 서류 평가에, 브라인드 면접에, 고교 서열의 완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수시 전형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정시에서도 학생 수가 감소가 되어지면서 또 학생들이 특정 대학이나 의학 계열에 쏠리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면서 입시 변화가 상당히 많았는데, 2021에서 22로 가는 과정은 정말 더 많아요. 입시 변화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 열심히 한 게 성적으로 만들어지기도 정말 어렵잖아요. 열심히 공부한 게 다 성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만들어진 성적이라고 해서 내가 내신 성적이 좋다, 수능 성적이 좋다고 해서 그 성적만으로 의학 계열의 입시가 확정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도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입시에 대한 전략과 입시에 대한 이해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의학 계열은 사실은 학생 혼자 힘으로 가는 게 아니죠. 대부분 이제 입시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학 계열의 자녀분을 대학을 보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입시에 관심이 많아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면 못할수록 부모님들의 교육적 관심은 떨어지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부모님의 교육적 관심이 높으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의학 계열을 대학을 보내시는 분들이나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입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2022학년도 의대에서 변화, 의학 계열에서의 변화는 뭐냐면, 첫 번째는 수능 최저 미반영을 하던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체제로 바뀌었어요. 대표적으로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가 가는 의미가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의대에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대학교가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이나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인하대,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일부 대학이 나와 있죠. 계명대라든가 순천향대라든가 건양대 등등등의 학교들이 있는데, 계명대 이런 학교들이 있죠. 경상대나 건양대 빼고요.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그 학교들 중에서 연세대학교하고 경희대학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대학들이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기 때문에 과학고나 사사고 학생들 중에서도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쪽으로 수능 체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의대를 지망했었는데, 결국은 연세대학교나 경희대학교가 수능 체제를 반영하면서 고등학교의 유형과 관계가 없이 결국은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뭐가 준비가 되어야 되냐? 수능 최저가 돼야 된다는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입시의 앞으로의 방향은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수능 최저를 공부하기에 적합한 고등학교와 적합한 지역이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입시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이 반영으로 바뀐 연세대, 경희대, 계명대, 경세대, 이런 학교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가 의대뿐만 아니라 치대, 그 약대 같은 데도 영향을 다 미치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추천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어지는데, 추천서는 2022학년도 올해부터 완전히 다 폐지가 되어집니다. 교사 추천서 필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에 폐지가 되어지는 걸로 잡혀 있고, 일단 자기소개서 2022와 23학년도는 자기소개서의 문항수를 줄이는 거로, 그래서 대교협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종전에는 자소서가 대부분의 학교들이 4개 문항, 또 물론 일부 학교는 3개 문항을 주는 학교들도 있지만, 4개 문항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천자, 1500자, 천자. 사본 문항은 천자를 주는 학교들도 있고 경희대처럼 1500자를 주는 학교들도 있었는데, 천자를 준다고 했었으면 전체에서 4500자잖아요. 그렇죠? 4500자인데 달라지는 자기소개서의 문항에서는 3개 문항 3500자로 글자 수를 줄이고 문항 수를 줄여서 2022와 2023학년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발빠르게 자기소개서를 폐지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자, 강원대학교나 경북대, 경상대, 계명대, 고려대, 부산대, 순천향대 등은 자소서를 폐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일반 대학 중에서는 한국외대 같은 경우도 2022학년부터 자소서를 폐지를 합니다. 자소서를 폐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소서를 폐지했다. 그럼 자소서의 역할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는 단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역량, 학업적 우수성만을 기록하는 거죠. 그런데 자소서를 통해서 그 학업의 성취의 과정들, 그 과정에서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생각들을 묻는 게 자소서인데, 자소서가 빠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의 중요성이 커지죠. 대학에서 실제 학생의 학생부를 가지고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을 해서 뽑으려고 하니까 자소서가 없어진다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 자소서가 없어지면 면접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종전에는 대학에다 제출하던 서류가 뭐였었냐면 학교생활기록부,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러고 난 다음에 교사추천서, 3개의 서류가 되게 됐다면 이제부터는 결국은 자기소개서가 빠지고 교사추천서가 빠지면 학생부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재 방향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걸 못 보신 분들은 꼭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종전에는 우리가 제출 서류가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3개였었을 때 그 3개의 서류가 각기 다른 역할을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성취 과정, 그 다음에 자소서는 그 과정에서의 경험과 학생의 생각, 그 다음에 교사추천서는 선생님께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했다면, 결국은 교사추천서나 아니면 자기소개서가 빠지게 되어지면서 결국 학생부의 관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 그렇죠? 그리고 면접이 강화되기 때문에 결국 면접이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들이 출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학생부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꼭 아셔야 돼요. 일부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시 비중이 늘어난데 그럼 수시 별로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자소서의 문항수가 줄어들었대, 자소서가 폐지가 된데 또 학교생활기록부의 문항수나 글자수가 제한이 되어진대 라고 얘기하면 마치 학생부 필요 없고 그냥 내신 성적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수능 공부하면 대학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입시를 올바르게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자기소개서나 교사추천서가 폐지가 되어진다는 것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한다. 이 점입니다. 세 번째는 전형 방식과 1단계 선발 비율,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또는 신설 전형 등, 다시 말해서 의학기관의 입시 변화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너무 많아요. 입시의 변화, 이건 어떤 의미냐면 입시 변화? 그래 바뀔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입시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건 어떤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종전의 사례를 가지고 원서를 쓰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야. 그럼 내가 올해 원서를 수시 원서를 써. 그럼 어떤 걸 기반으로 쓰게 되어지냐면 2021학년도의 입시의 결과나 입시의 방향, 거기서 산출되어진 결과값을 가지고서 2022학년도에 원서를 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1에서 2022로 바뀐 거야. 바뀐 거죠. A형이었던 사람이 혈액형이 O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게 되어지면 전년도의 경쟁률, 전년도의 입시 결과, 전년도의 합격 컷, 전년도의 입시 경향과 흐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예측하고 이렇게 원서를 썼는데 이렇게 썼는데 이게 이렇게 빗나가 버리는 거죠. 원서 지원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입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실패할 이유를 준다는 점. 하지만 우리가 입시를 올바르게 잘 이해하면 그 안에서 기회 구간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 낮은 성적에서 좋은 대학을 갈 기회가 발생이 되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입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종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례나 경험이나 지식이 2022학년도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전의 사례를 가지고 막연하게 접근해서 원서를 쓰시게 되어지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반대로 얘기하면 종전의 사례와 달라지는 입시의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그러면 2022학년도에 입시에서 낮은 성적에서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입시 변화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의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위험 요소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기회다. 입시의 변화는 나에게는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됐고 다섯 번째는 정시 모집군의 변화인데 이건 정말 대단한 변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시 모집군의 변화는 서울대학교가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이동하죠. 원래 2014학년도까지 서울대학교가 나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바꿨어요. 근데 가군에 있다가 다시 나군으로 바꾸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서울대학교가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바꾼 이유는 미술대학이나 음악대학이 종전에는 정시에서 선발을 안 했는데 정시에서 선발을 하려고 하니까 가군에 있다 보니까 원서 접수하고 실기고사를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기간이 짧더라. 그래서 우리가 나군으로 이동을 하면서 기간을 좀 벌면 실기고사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바꿨다. 라고 하지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런 의도보다는 대학들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군조정이 이루어졌을 거고 그렇죠? 그렇게 군조정이 이루어지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입시의 기관들은 대학과 학과를 점수로 서열화시키죠. 그쵸? 마치 서울대학교 밑에 연세대 고려대가 있고 연세대 고려대 밑에 어느 대학이 있는 것처럼 또 서울대학교에서도 컴퓨터공학과가 높은 과고 그 밑에 식품영양이나 등등 학과 낮은 학과처럼 이렇게 대학을 서열화시키고 학과를 서열화시키는 입시의 종전의 이러한 마치 입시를 상품화시키는 이런 구조를 좀 바꾸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은 뭐냐면 서울대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대학이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문제가 발생돼요. 어떤 문제? 전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원서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고 연세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고 모든 대학이 군 변화가 발생이 되어지면 결국 종전의 경쟁률, 입시 결과, 데이터는 다 무력화되어진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하게 될 때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깊이 있게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아실 필요가 있고 이런 점들은 절대로 기계가 할 수 없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올해 정시 컨설팅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뭐 온라인에 있는 어떤 사이트를 보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봤더니 뭐 추가 합격 가능성 80%또 최초합이 뜬다고 해서 원서를 썼는데 결국 실패했다. 이런 거는 바로 뭐냐면 입시를 프로그램화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년도의 데이터대로 반드시 올해 원서를 쓰는 게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입시를 본인들이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요번에 정시 컨설팅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컨설팅을 하셨는데 정말 놀라운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정말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열정을 가지고 전문가 이상의 지식을 가지고 준비하시고 분석하셔가지고 원서 쓰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와서 또 합격하셨다고 문자 주시는 분들 보면 부모님들이 노력하신 만큼의 결과를 얻더라라는 결론을 얻게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자식의 교육에 올인하시는 분들이라면 틀림없이 자식 교육에 성공하실 거예요. 부모님이 만약에 올인하시는 부분, 열정을 가지시는 분이 만약에 돈의 욕심을 가지고 나는 정말 부자가 되는 게 욕심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 목적을 이루시잖아요. 근데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반드시 의학계열의 대학을 보내시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시면 성공하시더라. 그래서 그 정시 컨설팅을 진행을 하면서 그런 분들 보면서 참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고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2학년도의 정시는 정말 전년도보다 훨씬 더 많은 위험 요소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가천대학교, 카톨릭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한양대 등이 다 군을 바꿨어요. 군을. 가천대학교는 의학계열은 나군에서 선발하다가 가군으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 카톨릭 대학교도 나군에서 가군으로. 성균관대, 연세대, 울세대도 마찬가지로 다 나군에 있던 대학으로 가군으로 바뀌었으니까 또 가군에 있는 대학이 나군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는 단지 그냥 군을 바꿨다가 아니에요. 막상 여러분들이 너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 애가 수능의 점수를 봤더니 표준 점수가 410점 정도 맞았어. 올해 만약에 410점 정도를 맞으면 의학계열의 메이저 의대를 갈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이 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맞아도 원서 지원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정시는 딱 3번밖에 원서를 안 쓰죠. 수시는 6번 원서를 쓰게 되어지죠. 원서 지원이 3번으로 제한이 되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냐면 고득점자라고 해서 입시에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득점자이지만 일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원서 지원 횟수 제한이 생기면.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에 횟수 제한이 없어요. 단 한 대학에 하나만 원서를 써야 되거든요. 추가 모집은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떻게 말씀드리시냐면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이 없다. 이 얘기는 고득점자는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진리가 통하는 거예요. 왜? 고득점자들이 다양한 대학의 모든 학과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결국 상위 점수대들은 다 상위에 모이게 되고 하위 점수대가 하위 점수대로 내려가게 되어지는데 정시는 우리가 딱 3번만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같은 대학 내에서도 점수 편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자이지만 실패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고득점자가 아니지만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는 조건이 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만약에 거기다가 정시를 원서 지원을 딱 한 번 한다고 만약에 생각해봐요. 그러면 사실상 점수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은 더욱더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수시는 6회 정도의 원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는 조건을 갖추게 되어지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신 분들은 난 정시로 대학 가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오로지 수시로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하나하나의 변화가 정말 엄청난 변화거든요.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대학이 수능 체제를 반영하게 되어졌다라는 부분도 정말 큰 변화고 또 거기에 따라 자소서나 추천서가 폐지가 되어진다는 점. 그 다음에 전형 방식, 배수, 수능 최저, 신설의 변화, 여러 가지 변화들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고요. 그 다음에 군변화가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정시에서는 정말 대단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재수생들 아침에 막 7시,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10시, 12시, 1시까지 공부하고 공부했지만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만들었어. 성적을 만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성적을 만들었는데 그걸 대학을 못 간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 원서 접수는 딱 3번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군이 바뀌게 되어지면 고득점자라고 해서 반드시 입시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공식은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시는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학생부 주요 기재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게 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라면 정말 우리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이거죠. 내신 관리, 내신. 일단 내신. 내신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신이 우리가 일부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의학 계열의 모집 인원이 늘어나니까 약대 선발이 들어오니까 또는 건국대학교가 이번에 이제 의대 선발하니까 작년도보다 학교 내신 성적은 낮아지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교의 전년도의 입시 결과가 1.5등급이었으면 이번에 약대가 들어오고 의학 계열의 사이즈가 크니까 1.5에서 1.4로 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지 않냐면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상태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서울대나 연고대를 가기보다는 의학계열로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고 선호도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의학계열의 수능 최저 기준이 대부분 낮아지고 있어요. 수능 최저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1단계 배수가 커지죠.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수능 최저를 통과할 수 있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질 거고 거기다가 대학들이 대부분 1단계 배수를 높여뒀단 말이에요. 3배수에서 4배수, 5배수로 1단계 배수를 높여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어지냐면 학생부 교과 성적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낮아졌지만 결국은 수능 최저가 낮아지게 되어지면서 학생부 교과 성적은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이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내신 관리에 집중하셔야 된다. 내신이 안 좋으면 의학 계열에 대한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내신이 안 좋은데도 의학기관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내신이 안 좋은데 의대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야? 첫 번째, 고교 소외라가 존재하는 거죠. 나는 자사고야, 과학고야. 대학에서 너 자사고야? 과학고야? 너는 다른 대학교 애들이 1.2등급일 때 너는 5등급도 뽑아줄게. 이런 거여라면 막 5년 전, 10년 전. 두 번째는 뭐냐면 고교 소외라고 존재하거나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수능 최저가 매우 높은 거예요.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올해 수능 최저를 낮췄는데 경북대학교가 전년도에 4개 영역 등급 합의 5에 과탐 하나를 반영하는 능력.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높죠. 수능 최저가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비율이 20%가 안 돼. 충족 비율이 낮으니까 합격생들 사이에서 점수 편차가 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입시 결과 발표된 거 보면은 막 2.2, 2.3등급까지 나오고 뭐 7회 같은 경우는 3점대의 내신 성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죠.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낮은 내신 성적에서도 의학기관을 갈 수 있는 방법은 고교사회라가 존재하거나 수능 최저가 매우 높거나 그렇기 때문에 내신보다 수능이 더 중요한 요소이거나 여야 하는데 2022학년도 입시 변화는 어때요? 수능 최저가 낮아졌다는 거예요. 수능 최저가 낮아지고 1단계 배수가 커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1단계를 학생들이 통과할 수 있는 비율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고 결국은 교과 성적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졌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만약에 내신 관리를 잘 못하신 분들이라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과정에 내신 관리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학생부의 기재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학생부 기재관리가 왜 중요하냐. 자, 지금 보시면 2022, 23학년고 2024년도가 있는데 자, 2022, 23년도는 어떻게 되냐면 2024년도는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되시는 분들이겠죠. 2024학년도가 되어지면 결국은 수상 경력도 대입에 미반영되고요. 독서 활동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특기사항은 미기재가 되어지고 개인봉사 실적 대입에 미반영되어지죠. 자, 이렇게 보면 뭐 학생부의 기재 글자 수도 줄고 또 뭐 수상 경력도 미반영된다고 하고 독서활동도 미반영된다고 하고 그러면 도대체 학생부가 뭐가 중요해? 학생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신 관리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학생부가 매우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수시 전형은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양분이 되어져 있다는 점.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대학에 제출하는 서류가 예전에는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였는데 이제는 학교생활기록부만 존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낮추고 1단계 배수를 크게 하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높아질 거예요. 1단계 배수가 3배수로 5배수로 늘어나고 1단계 통과에 가장 큰 문제였었던 수능 최저가 낮아지면 1단계를 통과하는 학생들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2단계에서 뭘 보지?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면접을 보게 되어질 때 뭐로 보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면접을 본다는 거죠. 경희대학교는 종전에는 면접을 의학계열 면접은 25분 정도 면접을 받고 그 면접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과 제시문을 기반으로 한 상황 면접을 해봐요. 제시문을 하나 주고 난 다음에 그걸 읽고 본인의 생각을 표현하고 질문에 답하는 면접을 했는데 상황 면접을 안 보는 거거든요. 요새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학생부를 기반으로 면접을 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의 기록이 되게 중요하다. 내가 학생부를 적을 때 그냥 학교에서 적어서 내래. 그렇게 적어서 내는 게 아니야. 뭘 생각해야 돼? 이 학생부를 가지고 면접을 본다는 거예요. 면접을 본다는 거죠. 그럼 학생부를 어떻게 꾸며야 돼? 핵심은 내가 의학계열에 가려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의학계열과 일반 대학의 차이는 내신 차이가 아니야. 이렇죠. 내가 내신 성적이 1.1등급이면 의대 가는 거고 1.3등급이면 의대 안 되니까 뭐 중앙대 가고 또 이런 게 아니거든요. 1.3등급이면 의대나 약대 갈 수 있는데 1.3 안 되고 1.78 되면 중앙대를 가거나 한양대를 가는 거 아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양대학교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문과 기호는 대부분 1.1이나 1.2 정도 나오는 거고 이과 같은 경우는 1.2에서 1.3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학과 의대나 치대, 한의대, 약대에서 교과 성적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대학과 의학계열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수능 최저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생활기록부 내에 의학적 심화, 과학 심화가 반영이 되어져 있느냐, 면접을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부의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학생부는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우리 애가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입시는 특히 수시 전형은 뭐라고 말씀드리시냐면 과정 중심이거든요. 정시를 예를 들면 정시는 우리 애가 3월달에 이번에 시험 못 봤어. 괜찮아. 4월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4월에 못 봤어. 괜찮아. 9월에 잘 보면 되지. 9월에도 못 봤어? 괜찮아. 수능 잘 보면 되지. 수능 잘 봤어. 대학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시 전형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안 좋고 학생부 기재관리가 안 좋아. 그러면 2학년 돼서 1학년 때의 학생부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 끝나버린 거거든요. 과정을 놓치면 입시가 끝나요. 그게 바로 이제 수시 전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학교 선생님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애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시면 안 되고, 부모님이 직접 관심을 갖고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꼭 신경 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학생부 기재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그걸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신 분들은. 자,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2022, 23, 24년도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는 당연히 교과 성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들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재사항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번에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꼭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기재도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이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은 대부분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 특색 프로그램이라든가 학교의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건데, 결국 이게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학교 활동의 우수성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정말 학교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학생의 진로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결국 학생부의 기재 방향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뀌는데 종전에 가지고 있던 학생부 기재 방식에 대한 생각을 선생님들이 가지고 그대로 쓸 거나, 아니면 학생부 기재 방식이 바뀌는데 부모님이나 학생에 대한 생각이 예전과 동일한 생각을 계속 가지고 접근하신다면 그거는 입시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입시가 바뀌잖아요. 입시가 바뀌면 그 바뀌는 것 안에서 방법을 찾고 기술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효율적인 입시 관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에 동의하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입시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강화. 이게 바로 이제 2021학년도의 입시에 크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 학교는 요번에 입시에서 크게 성공을 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우리 학교 요번에 정말 전년도에는 뭐 한 반에서 예를 들어서 반에 3등 정도까지 다 의대를 갔는데 올해는 정말 한 명도 못 갔다 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는데, 고등학교의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서 입시 변화에서 여러 가지 명암이 드러났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브라인드 서류평가, 고교 사회의 완화, 또는 브라인드 면접, 학생부 종합전형의 투명성, 이것은 수시 전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고 2021학년도에 벌써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2022학년도에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반영 되어지던 학교들이 반영이 되어졌어요. 또 수능 최저의 학력 기준이 예전보다 낮아졌거든요. 어찌 보면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약간 정도는. 예전에는 만약에 4개 영역 등급합이 5를 맞아야 의대나 치대, 한의대, 약대를 간다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3개 영역 등급합이 4 정도가 되어진다면 하나의 영역은 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수능 최저에 대한 부담이 줄었어요. 수능 공부에 대한 부담은 다소 줄은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수능 최저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신 성적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약대가 들어와서 낮아지지 않아. 약대가 들어와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 수능 최저가 낮아지고 1단계 배수가 커지고, 그럼 1단계 통과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그럼 많아지는 학생들 중에서 면접의 중요성이 커지고 거기서 선발하게 되어지면 합격생들의 점수 편차폭이 매우 조밀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달라지는 입시의 방향 중에 하나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하향 조정이 되어지고 미반영 대학들이 축소가 되어지고 있다. 1단계 합격자의 배수가 예전에는 3배수였다면 어떤 학교가 4배수나 5배수로 늘거나 5배수였으면 6배수로 변화되어지는 학교들이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커진 거예요. 아셨죠? 자기소개서가 축소되어지거나 또 폐지가 되어졌다. 이 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유일한 제출 서류는 이제 뭐밖에 없다?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면접 비중이 30%에서 40%대로 면접 비중이 강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 대학은 우리가 직접 보고 뽑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면접의 방식이나 면접이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의학기울은 사실은 의학계열이 아닌 일반 대학으로 만약에 내가 서울대를 간다, 연세대, 고려대를 간다, 문과로 간다, 이과로 간다라고 하면 뭐 그니 쉽게 말하면 학교 공부 잘하면 되죠. 학교 공부라고 하면 내신이 아주 우수하거나 아니면 내신이 좀 안 좋으면 학생부 기재관리가 잘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러면 일반 대학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학계열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학계열로 대학을 가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수능체제죠. 근데 이 수능체제가 정말 엄청난 거죠. 왜냐하면 실제 의대에 원서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는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바로 내신은 좋은데 비교과는 좋은데 수능 체제가 안 돼서 결국 입시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의학계열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수능 체제예요. 그만큼 수능 체제의 영향력이 매우 크거든요. 그러므로 일반 대학의 학생은 일반 대학을 가는 경우는 정말 학생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만들면 의학계열, 의대나 치대나 약대나 한의대를 가기 위한 노력은 학생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부모님이 반드시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수능 공부하고 내신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다 학교 활동에다가 입시에 대한 대비와 입시에 대한 정보까지 얻어가는 과정들을 진행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의학계열로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학생은 오로지 수능 공부와 그 다음에 내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부모님께서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최적화되어진 의학계열 합격 프로세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학계열 연관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드려요. 자,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재관리가 정말 제일 중요하죠. 근데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관리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가끔 학생부의 채택 같은 거를 기록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경험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험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사례가 없단 말이에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그 내용들을 서술하다 보면은 결국 내용 없고 임팩트가 없고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글들로만 채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재관리, 다시 말하면 동아리 활동이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들, 그 다음에 거기에 진로나 자율과 관련된 거 또는 독서 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이러한 기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거기다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수행평가라든가 아니면 독서 활동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는 수능이죠. 결국은 의대를 가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능 재착력 기준이고 수능 체제는 종전보다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학습 부담은 다소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걸 꼭 줄었다고 할 또는 퍼센테이지로 나타낼 수는 없을 정도죠. 그렇죠? 하지만 수능에 대한 부담이 줄었어요. 대신 수능의 부담이 줄었지만 결국 학생부에 대한 기재관리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졌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면 되겠고 수능 부담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 유형이나 특징에 따라서 나는 내신은 좋은데 비교과는 좋은데 수능에 약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대가 들어오는 거 수능 체제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매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입시 컨설팅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시나 정시는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게 수시에서 6회를 지원하고 정시에서 3회를 지원하는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입시의 결과 또는 학생부의 스펙과 관계가 없이 입시에 실패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원서 지원이 횟수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고득점자는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진리가 통해요. 하지만 원서 지원의 횟수 제한을 갖게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지원하느냐, 어떻게 전략을 짜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입시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낮은 성적에서 높은 대학을 갈 수 있고 높은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결국 입시를 완성시키는 과정은 입시 컨설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학기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자소서나 면접 같은 것도 매우 학습 부담이 크죠. 자소서도 당장 9월에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적어도 4월이나 5월부터 자소서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도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은 수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하이포리비에서 진행하는 의학기업 연간 컨설팅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거죠. 우리 애를 의학기업으로 대학을 보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애가 열심히 하면 돼. 그런데 학생이 혼자 힘만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결국은 입시 전문가의 도움과 여러 사람들의 도움과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성공하는 입시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 사람의 절대적인 노력만이 아닌 여러 전문가와 함께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